이 상품 등록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내가 무너진다라고 할까? 그거 그냥 나는 좀 마음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하루에 소싱을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상품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자.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민 타파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으로 저희 옹꿈사 금맛빌딩 4층을 방문해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기가 셀러들의 고민 타파를 해준다는 투트레님이 계시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로 왔어? 왜 한숨이야?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사실 혼자 하면서 마음이 되게 무너질 때도 있고 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오락가락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지속하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투트랙님도 아마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지, 아주. 네, 너무너무나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속할 수 있으셨던 동기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나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한 건 맞지만 사실 구매 대행이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나는 회사다운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 지금은 혼자 하지만 언젠가는 조직다운 조직을 만들고 회사다운 회사를 만들어서 지속성 있고 정말로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볼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구매 대행은 그 1단계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지치게 되면 그 다음 건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 리롤이라도 내가 알기로는 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그치. 좀 비슷한 꿈인 것 같아요.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나가고 싶은 게 꿈이잖아. 사실 쉬운 게 없어, 세상에. 블루오션은 당연히 없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물론 있지. 그 부분은 겪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조금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 고객이 힘들게 할 때? 아직은 고객이 힘들게 하는 적은 많지는 않은데 어.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어쩔 때는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외로워? 네. 그 외로움이라는 혼자 하니까. 게, 네. 혼자 하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외롭다는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뭔가 고독하다, 무겁고 네. 뭔가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맞는 건가,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서 가장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매일매일 하는 일은 똑같아. 업로드 해야 되고 주문 들어오면 주문 처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많이 현타가 많이 오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만 하다 보니까 이 길이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아마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나?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자꾸 그냥 나는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될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어쨌든 나는 이렇게 계속 꾸준히 지속성만 하면은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고 어쨌든 나는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이루고 싶어서. 네. 근데 이거를 좀 떨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나 때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커뮤니티도 없었고 그렇다고 나를 이끌어준 멘토도 없었고 그러니까 오롯이 나는 나만 바라보고 내가 제대로 가는 건지 그냥 그러면서 왔는데 리루리다 같은 경우는 사실 옹꿈사에만 들어와도 수많은 셀러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를 봐도 구매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지금 구매 대행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런 때문에 조급함이 생긴 게 아닐까? 나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을 5년을 했어. 아 진짜요? 구매 대행만 5년을 했어. 지금 리루리다는 이제 한 달도 안 됐잖아 아직 본격적으로 한 지는. 그치? 보름 한 사람이 13년 동안 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고 써나간 선배를 보고 와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게 좀 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만 찾아봐도 한 달에 뭐 매출액이 3천 나왔어요. 한 달 만에 매출이 4천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3시간만 하면 돼요. 이런 것만 보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는 중간에 자꾸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많이 흔들릴 거야. 최근에 온 꿈사에서도 뭐 자라 직원이었는데 구매 대행은 이제 파이프라인 하나 가져가면서 병행 수입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2천 나왔어요. 뭐 무무개시 나와갖고 저는 23살에 시작해갖고 지금 26살인데 집이 세 채고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솔직히 흔들리지. 나보다도 어린 친구들이 치고 나가는 거 보거나 나랑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시작했으면은 나도 이걸 이뤘었을 텐데 늦게 시작한 거에 대한 후회도 많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건데 그런 거는 나는 전혀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게 맞나 그러다가 다른 일 한다니까. 그 마음이 안 좋은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원래 브랜드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탁도 해보고 사입도 하면서 어느 정도 내 자금이 들어가니까 이 볼륨을 키우고 싶은데 자금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청년 창업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사업 계획서 쓰고 발표를 해서 받은 창업 대출인데 이 대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나에 대한 불신. 네 그래서 확실성이 2억을 쓰기도 없으니까. 쓰지를 못하겠고 확실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쓰기가 두려운 거예요. 갚아야 되는 돈이긴 하죠 언젠가는. 네. 그러니까 더 그럴 거야.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어쨌든 나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싶어서 구매 대행을 택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는 지금의 이 직장이 없고 전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구매 대행 하면서 이 카드 값이나 이런 거를 다 어쨌든 대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불안하고. 살면서 이런 적이 없어요. 어쨌든 전 살면서 신용카드도 안 쓰는 주의였고 대출 한 번도 안 해보고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지금 갑자기 막 큰 대출이 떡 있고 돈 빨리 써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내가 어렵게 발표까지 하고 받아낸 돈인데 네. 쓰질 못하겠는 거지. 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근데 나도 그런 적이 있었었어.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을 크게 못 키우겠는 거야. 네. 왜냐면 내가 힘들게 벌은 돈 날릴까 봐.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비슷한 경우긴 하지. 힘들게 대출을 받은 거고 나는 힘들게 내가 모아놓은 거를 날릴까 봐 되게 조심스럽게 했던 것 같아 나도. 근데 이거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누구나 그 큰 돈을 쓸 때는 마음이 흔들리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은 결국엔 작은 성공밖에 없는 것 같아. 작은 성공이 쌓여서 점점점 큰 비용을 쓸 수 있을 때 비용을 써서 무언가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월급 받던 사람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큰 돈을 쓰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그리고 리롤이다는 나이가 아직 30살밖에 안 됐잖아. 30살 밖에야 이거는 진짜로 30살밖에 안 된 거잖아. 솔직히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온 지 한 2, 3년밖에 되지 않지 않았나? 3, 4년? 그치? 네. 그 3, 4년 동안 또 직장 생활 했을 테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뛰어들려고 마음먹은 거는 진짜 길어야 1년? 1년 좀 안 됐어요. 그래 1년도 안 됐잖아. 네. 그동안 쭉 매출이 없다가 이번에 좀 매출 다음 매출이 나온 거는 진짜 요 근래였던 거잖아. 근데 그런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경험을 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 네. 내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알잖아. 네. 또 그냥 대출이 아니라 발표까지 해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돈을 받아낸 거잖아. 근데 그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아니라 대출이잖아. 그러니까 힘들지. 어찌됐든 간에 나는 되게 좋은 마음인 것 같아. 당연하게 드는 마음인 것 같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소기의 성과를 계속 보이다 보면은 분명히 확신이라는 게 생길 것 같아. 근데 100% 확신은 없어. 나도 100% 확신은 없어. 이거 쓰면서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실패를 많이 해봤어. 이 일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날릴 때는 3억도 날려봤어. 3억 그냥 날려봤어. 그냥 차라리 그 3억을 매달 500만 원씩 그냥 용돈 썼었으면은 진짜 아직도 쓰고 있을 텐데 날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병행 수입 진행을 하잖아. 몇몇 상품은 아직도 부진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실패를 단지 실패로 끝내지 않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꼭 받고 그리고 새로운 거 시작할 때는 다시 이와 같은 일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성장한 내가 또 다시 주문을 하는 거지. 지금 드는 생각은 이거는 떨쳐낼 수가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저 이제 구매 대행 하면서 제 카드로 제가 긁잖아요. 근데 이 카드 값이 계속 숫자가 찍히잖아요. 계속 늘어나는데 돈도 안 들어오고. 저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 이거 분명히
이익인데 그거는 금방 적응할 수 있다. 왜냐면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고객이 물건을 받은 다음에서야 영업일 한참 지나고 그다음 돈을 받잖아. 우리가 월급은 한 달에 한 번씩 받지만 정상금은 석 달에 한 번씩 받을 경우도 있거든. 두 달이나 석 달에 쿠팡 이런 데 들어가면은 석 달 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잘 봐. 리루리다는 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은 이 사업에 자본금을 쓴 적이 있었어? 아니요. 없지. 네. 가게를 만들었어? 아니요. 인테리어를 했어? 물건을 미리 사놨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네. 보통의 비즈니스는 라면 가게를 하나 차리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3천만 원은 들어가. 그렇게 자본이 쌓여서 늦게 돈을 받더라 하더라도 처음에 형태도 없었잖아. 근데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다 매출 채권이잖아. 결국에는 맞아요. 돈을 떼먹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 생각도 근데 쉽지가 않을 거야. 한참 뒤에 돈을 주면은 자꾸 내가 주문 들어왔는데 얘를 위해서 그냥 뭘 사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지? 네. 주문 들어오면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기쁜 마음 반,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얘를 위해서 뭘 사주는 거 같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 근데 사업이란 게 그래. 재고 없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유일하게 이런 거잖아. 그렇지? 위탁이나. 맞아요. 근데 재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잖아. 네. 그거는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정상금이 몇 번 들어오면 해결될 거야. 정상금을 아직 안 받아봐서 그런가? 정상금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봤지. 당연하지. 이제 15일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15일 만에 그래도 매출이 그렇게 낮다는 거는 박수 칠 일이지. 다 덕분입니다. 아니야. 진짜 덕분입니다. 다른 질문도 뭐. 다른 질문이요? 저는 지금 가장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쫓긴다고 해야 되나? 이 상품 등록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뭔가 이 시간만큼은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빨리 올리려고 스탑워치 켜놓고 하는데 그게 가끔은 좀 현타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시간 안에 이만큼을 올릴 거야. 목표를 해놓고 했는데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내가 좀 무너진다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래 2주간. 계속 완벽하려고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 그거 그냥 나는 좀 마음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하루에 소싱을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상품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자. 오늘 10개 올리기로 했는데 5개밖에 못 올렸어. 근데 10개 올려도 2개만 팔린다고 한다면 5개에서 2개 팔릴 수 있다고 주문을 거는 거야.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소싱을 신경을 썼다라는 거에다가 의미를 뒀으면 좋겠지. 하루에 꼭 10개를 올려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왠지 알아? 10개 올린다고 10개가 팔리는 게 아니잖아. 구매대행이라는 게 그렇잖아. 맞네요. 차라리 그냥 내가 한 개를 올리더라도 조금 꼼꼼하게 잘 조사해서 팔릴 것 같은 거, 그리고 한 개를 올리더라도 상세 페이지에 키워드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그 상품이 하루에 3개씩 팔리는 혹은 하루에 10개씩 팔리는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차라리 그렇게 해서 기간을 늘려. 시간을 줄이지 말고 하루에. 그래서 내가 한 달 안에 하루에 10개씩 200개를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2달 안에 200개를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은 것 두 달 안에 같아. 지금 1000개 올리겠다고 목표를 해놔가지고. 너무 과하다 야. 근데 그러면은 질적 팽창, 질적 전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으셔가지고 그런 데서 오는 압박감이 좀 있으신 네. 것 같아요. 맞긴 맞아. 맞긴 네. 맞는데 양적 팽창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함과 관련 있는 거지. 단기간 안에 한 번에 늘리라는 게 아니야. 잘 봐. 한 번에 늘리기만 하잖아. 그러면 질적으로는 나아지지가 않을 거야. 숫자에 급급하기보다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정성스럽게 상품을 올린다는 거에 오히려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극한의 스트레스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거든 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운동도 진짜 내가 20개만 들어올려야지 했다가 이제 다 지쳤어. 거기서 한 5개 올리는 게 진짜 운동되잖아. 네. 그거야 똑같아. 구매대행이든 뭐든 컨설팅이든 극한의 압박과 극한의 긴장 속에서 한두 개 더 올리는 게 진짜 실력이 돼. 나는 그렇게 해서 믿고 있어. 근데 거기서 약간 좌절을 느끼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좌절도 한두 번은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있어서 트레이닝 돼서 트레이닝이 됐긴 혼자 했어요. 홀로서기 할 때 그런 좌절이 왔을 때 극복할 수가 있단 네, 말이야. 맞아요.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마인드까지도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영원히 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물어보면 알려주긴 하겠지만은 네. 홀로서기는 절대 못해. 그래서 지금 이 마음 가진 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 누구나 겪는 과정이다. 이 과정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다.
그 생각이 아마 리루리다를 더 크게 성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1년을 쭉 봤을 때 장사가 잘 되는 시기만 있는 게 아니야. 장사가 안 되는 시기도 있어. 근데 그런 과정들 극복해야지만 되고 마인드 컨트롤이 제대로 돼야 돼. 마음이 무너지면은 해야 하는 루틴이 무너져 버려. 루틴이 무너진 게 2, 3일 되잖아? 그럼 이 일이 하기 싫어져. 그런 상황에서 고객이 전화해서 진상 한번 부리잖아? 네. 그럼 이 일을 그만하고 싶어. 나는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봐왔어. 그래서 리루리다는 제가 볼 때는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약간 그 소소소 이님처럼 지금 대출이 1억입니다. 1억이면 직원을 쓰시는 방법은 어때요? 난 너무 좋은 것 같지. 그런 근데 그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직원 쓰는 거는. 왜냐면은 직원 썼는데 다음 달에 월급을 줘야 되잖아. 네. 그럼 그때 고정비가 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압박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다면 바로 네. 직원을 뽑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는 하죠. 예, 직원을 뽑을 때도 나름대로 먼저 직원을 보고 할 일을 주는 것보다 할 일을 명확하게 직원 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직원을 뽑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대표는 계속 실무만 할 수는 없거든. 시급이 얼마나 센데 대표들이. 단계가 되면은 지원을 거. 예, 최소한 내가 한 푼도 못 갖고 가도 직원 월급은 줄 수 있겠다라고 할 즈음에 한번 뽑아보세요. 어쨌든 직원을 뽑게 되면 바뀌는 게 있을 거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상품만 올리라고 얘기하면은 되는 거니까. 걔도 양적 팽창이 질적 전이 일어날 거예요. 첫 달에는 어영부영 잘 못하겠지만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훨씬 퀄리티 있는 상품과 가격과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로 딱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효과가 올 거예요. 돈을 쓴다고 바로 효과가 나는 수는 없으니까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원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직원은 이 사람이 나가도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일 정도는 해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잘해갖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정도면은 이거 누구 회사야? 이 사람 회사야? 본인 회사야? 본인 회사인데 이 사람의 의지를 너무 하게 되면은 휘둘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무작정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소소님은 경험이 많지. 직장생활도 10년 가까이 하신 분이니까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만의 색깔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기한 게 이 모든 질문들이 그냥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할 말이 없고 머리가 멍해져요. 그래도 뭐 또 궁금한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리루리다님은 나한테 준 질문이 궁금한 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많이 약해졌어. 맞아요. 맞습니다. 많이 위로를 받았나요? 그래도? 네, 너무나요. 사실 저 질문 중에서 마지막에 하나 추가한 게 있어요. 드리진 않았는데 오면서 추가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그 투트레님에 대한 그 동기부여나 이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가장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오늘 뭔가 대화 통해서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물어봐요. 아까 오면서 아침에 운동을 같이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내려다 주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형처럼 이 정도 사업 규모가 크면은 난 여기서 스톱하고 그냥 은퇴하겠다. 그냥 이 정도 규모만 키우고. 근데 형은 보면은 맨날 무언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한다. 도대체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네. 왜 그래서 내가 이랬지. 나는 그냥 무언가 눈에 보이면 나도 하고 싶어. 무언가 돈이 보일 것 같으면 나도 그냥 하고 싶어. 그리고 하다 보면은 1등을 하고 싶고, 그리고 1등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걸 하고 싶어.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든가 앨런 머스크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일만 하잖아요. 그치?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걸까? 그렇게 많은데 돈이?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동기부여가 있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사업을 해보면서 무언가 돈 외에 또 다른 나의 인생의 가치를 그런 데서 찾는 것 같아요. 지금은 초보셀러 때는 나도 돈이 되게 중요했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욕심이 되게 낮거든요. 저는 난 되게 낮아. 그래서 그게 해소된 이후부터는 그냥 무언가 계속 도전하고 싶은 거지. 아직 젊잖아. 뭔가 쉬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 아직 나 때밖에 안 됐는데 더 무언가를 하고 또 하게 되면 또 거기서 1등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거지. 계속 지치지 않는 네. 성취감과. 근데 난 똑같은 일을 8년 동안 계속 그렇게 제자리를 구매 대행하고 병행 수임만 하다가 이제 막 새롭게 확장하는 시기는 이제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아직도. 네.
그래서 리루리다님은 너무 지금부터 막 다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한 일을 오히려 꾸준하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가진 이후에 새로운 일을 계속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가 돈이라면 두 번째는 인생의 의미인 것 같아. 돈을 왜 벌어요? 소중한 거 지키려고. 소중한 거 지키려고. 그거 지키면 이제 뭐 할 건데? 나 하고 싶은 거 즐기며 살려고. 즐기면서 살려고. 근데 즐기면서 살면 또 돈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쵸? 네. 그래서 무언가 더 큰 의미나 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 더 움직이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무료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두지 마라.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순간 경제적 자유를 잃는다. 왜냐면 할 원동력이 없는 거야, 더 이상. 돈 버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해소가 되면은 더 이상 돈 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나태해지고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가치와 더 큰 동기부여를 생각을 하고 리루리다님 아직 젊잖아. 아직 30살밖에 안 됐잖아. 나는 내 30살 때보다 리루리다님이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나 30살 때는 직장인 그냥 하고 그냥 조그만 사업 하나만 하고 있었거든요. 온라인은 생각도 못했고 그때는. 내가 딱 리루리다님 나이 때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08년 12월 30일 29살 때. 아 진짜요? 네. 그래서 2009년이 되자마자 30살 됐지. 딱 지금이잖아. 오 비슷하다. 비슷하잖아요. 저 딱 12월 말쯤에 시작했잖아요. 시작해가지고. 저 12월 말에 오. 한 거예요. 2008년 12월 30일.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이. 와. 13년 뒤에 모습. 13년 뒤에 모습. 와. 네, 네. 저도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맨날 네, 일하고. 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지금 딱 내 나이네. 29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사업을. 그리고 이틀 있다가 30살 됐지. 아 진짜요? 네, 2008년 12월 30일 날 시작했으니까. 내가 되게 책을 되게 많이 읽는 편이에요. 요즘에 많이 바빠서 일주일에 한 권 정도밖에 못 읽긴 한데 그래도 틈날 때마다 책을 읽으려고 해요. 책을 그냥 살 때 그냥 왕창 샀다가 그것도 다 읽으면 또 왕창 사고 오. 약간 그런 스타일로 하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두세 장 값이면은 책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책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허할 때 책을 읽으면 뭔가 따라는 거에 대한 성취감이 좀 생겨요. 옛날엔 잘 안 읽었어갖고 책을 읽었다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도 그냥 목표의식과 맞아요. 동기부여가 그것도 생겨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성취감도 생기고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이 좋으면 또 2배로 보상받는 느낌? 아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도 다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이뤘고 책까지 썼네 라고 써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리루리딩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책은 그건 것 같아요. 현대판으로 재해석한 손자병법. 생각지도 못한. 사업도 전쟁이에요. 아 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네, 사업도 이길 수 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현대판으로 재해석한 거. 고서는 너무 힘들고 손자. 현대판으로 재해석한 손자병법을 정말 추천드려요. 그거를 읽다 보면은 싸우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나오고 원래 고서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그 2000년 기원전에 쓰인 책이에요. 그렇죠? 네. 그 책이 지금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다 증명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책이잖아. 만약에 필요 없는 책이었으면 중간에 사라졌을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 이 책은 무조건 읽어야 돼. 무조건 오늘 가서 살게요. 단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너무 고서는 어려워요. 메모해야겠다. 네. 수첩 가져와도 돼요? 손자병법만 쳐도 관련된 책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네, 근데 나하고 제일 맞는 책을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을 잡는 데는 그거만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손자병법이 책이 한 3-4권 정도 되거든요. 다 달라. 제일 어려운 책은 잘 안 읽어 나도. 아, 그게 네. 또 그 종류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손자병법 치면은. 네. 그래서 손자병법을 힘들 때마다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싸움을 시작하는 방법, 싸움을 이기는 방법, 나를 아는 방법, 적을 아는 방법, 내가 살아남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사회생활의 바이블인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치지 않는 방법부터 손자병법. 예, 하루하루를 해이하게 살지 않는 방법까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나 뭐 손자병법하고 뭐 없어요. 내가 좋아서 얘기하는 거야. 지난번에 내가 타이탄의 도구도 괜찮다고 해서 봤죠. 네. 네, 타이탄의 도구 읽으니까 재밌죠. 네. 네, 네 그것도 좋긴 하지만은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이런 것들이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리루리다님 앞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 우리 너무 얘기 길게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리루리다님한테는 그래도 컨설팅하면서 전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그나마. 많이 걸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더 5-6번. 걸었을 텐데. 아니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내가 왜 많이 했는지 알아요? 왜냐면 나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 왜냐면 나 진짜 뒤지기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선택할 게 많아요. 그런데도 이걸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결정이 대단한, 물론 다른 계층에 있는 분들도 대단하시긴 해요. 간절하고 똑같이. 그런데 유난히 감정이입되는 거는 내가 시작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했을 거라는 걸 아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좀 정이 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도 신기했어요. 되게 음. 많으신데. 다 연락했어요. 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왜 저한테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 여성셀러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그냥 단지 이유가 없었구나. 아니에요. 그때 바로 생각난 사람이 리루리다님이었죠. 예, 그게 의미가 있지 않나? 네, 뭔들 감사하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20대 셀러분들에게 좀 뭔가 네. 동기부여를 주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도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비즈니스 한번 들어와 봐라. 그리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통과 많은 노력과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을 진지하게 임하고 들어와라. 20대 분들은 많이 흔들리잖아요. 바람에도 흔들리고 누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갈 때도 있고 코인이 떡상했다 그러면 막 그거 하고 싶은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일을 만약에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정말로 각오를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여드리고 싶었죠. 최근에 성과도 있었었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아 그럼요. 예. 제가 뭔가 나는 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쉴 자격이 없다. 계속 일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몰아세우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져야 될까요? 나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네. 몰아붙이는 게 낫다고 보는데요. 저는 하루하루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자라는 게 제 사업 처음 할 때 모토였어요. 왜냐면 우리는 혼자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뭔가 영업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허투루 날리게 되면은 그렇게 속상하더라고. 뭐라도 내가 무언가에 고민을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 몰라갖고 물어보더라도 알아가는 과정조차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쉰다?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은 조금 피치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주말 다 쉬고 그러면서 월 1,000만 원 벌려고 하는 건 욕심 아닌가? 그쵸? 직장은 그래도 인프라라도 갖춰져 있고 내가 하는 일만 하게 되면 내가 정해진 계약을 월급을 받기로 계약을 했었으니까 그것만 받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게 싫어서 나와서 더 큰 돈을 벌려고 나왔는데 똑같이 해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리루리다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몰아세웠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래야지만 겨우겨우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은 어영부영 시간만 되니까 금방 40대. 네? 금방 40대. 나도 영원히 30대일 줄 알았어. 금방 40대인다. 뒤돌아보면 40이다. 40대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힘드시면 가끔씩 그래요. 뭐 한번 언제든지 뭐 올라오는 게 힘드셔서 그렇지. 내가 네. 광주 강의 같은 거 갈 때는 네. 한번 광주 정모도 한번 하고 그래요. 광주 오실 수 있나요? 가면 가는 거지 뭐. 광주에 우리 투미꽃님도 계시고 어썸방님도 계시고 좀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일 안 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일 안 해. 만나서 술 마셔. 자, 어땠어요 오늘 이 시간? 그래도 저는 이제 궁금증을 다 정리해서 왔는데 의외로 인생 상담을 하고 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궁금증 이외로 모든 게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해서요. 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구나. 지금 네.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네, 다행이네요. 이제는 뭔가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제대로 얻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리루리다님 되게 힘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들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취업도 좀 어렵고 그리고 최근에 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각해졌잖아요. 사실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가진 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겨서 많이 허탈하기도 하고 갑자기 뭐 벼락거지라는 말이 갑자기 생겼고 그래서 많이 힘들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을 잘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도 그때 그 생각했거든. 나는 그때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집값이 올라갔고 막 기득권들이 다 했다. 땅값이랑 집값은 올라가는 대로 기득권들 이미 기성세대들이 다 가져갔다. 나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 그때도 나도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4억 5억만 해도 못 따라가는 집값이었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때는 이제 뭔가 레버리지를 해서 한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어쨌든 다음번에도 이런 고민 상담으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첫 포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영상을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